네, 쉴만한 물가 월요일 이 시간은 기독교 교육 전문가 이승현 목사님 모시고 재미있고 은혜로운 교회학교 교육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이승현 목사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현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매주 쉽게 배우는 기독교 교육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잖아요. 네. 지난주에 벌써 7번째 시간이 지났습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은 다음 세대가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교사가 될 수 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눴었거든요. 네. 그렇죠? 아우, 시간이 참 빠르네요. 네네. 우리가 흔히 성인이 돼야만 교사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저는 사실 편견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녀 세대도 충분히 교사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교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평생 배우는 위치에 있는 학생이라는 그런 자세를 항상 유지한다면요. 우린 누구에게서나 배울 수 있고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게도 배울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예, 지난 시간에 나눴던 다음 세대가 교사다라는 주제에서 좀 더 나가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요. 다음 세대의 좀 주도적인 역할을 구체적으로 강조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 나눌 주제가 다음 세대가 서로 교사다. 아, 네. 다음 세대끼리 서로 네. 교사가 될 수 있다. 네. 네. 다음 세대는 서로가 서로에게 교사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애들이 서로서로 정말 많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자라잖아요. 그렇죠. 먼저 또래한테 영향을 많이 받아요. 네.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런 속담처럼 애들은 친구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아동부, 청소년부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활동적이고 주도적인 친구 한 명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하객진을 이루며 막 따라다니는 맞아요. 예,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엉뚱한 장난도 치고 하지만 또 그런 에너지를 모아서 교회 생활이나 신앙 생활에 좀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면 참 좋겠죠. 그래서 친구가 없어서 겉돌던 애가 이제 친구 생기면 교회에 더 잘 정착하고 적응하고 그러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반대로 또 친구랑 싸웠다고 부산말로 네. 삐껴가지고 삐져서. 네, 한동안 교회에 안 나오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나 가정에서 부모님이나 교사들이 좀 이 아이들 친구 관계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처음에 교회에 오게 되면은 좀 낯설잖아요. 네. 그래서 친구가 그 틈을 메워주는 데는 가장 적격인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저희 아이도 선생님이 좀 새로운 친구가 있는데 너가 좀 친구가 되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에 또 순종을 해서 그 친구에게 조금 더 다가갔더니 또 둘이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러게요. 예. 그래서 굉장히 절친이 된 경우도 있고 그러면 교회 생활하는 것도 아주 즐겁게 재밌죠. 재밌게 행복하고요. 할 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은 부모님이나 선생님보다는 이렇게 친구들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뭐 제 청소년기를 생각해도 그랬던 그렇죠. 것 같고요. 친구 따라 교회를 갔죠. 그렇죠. 맞습니다. 같은 또래의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면은 아무래도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잘 듣는 경우도 많고요. 뭐 엄마는 저기 친구는 동지다.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엄마 입장에서는 좀 섭섭한데요. 네, 아무튼 그래서 또래 친구들 얘기를 오히려 더 잘 듣고 이해하고 따라하고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오히려 다음 세대가 선생님보다 또래에게는 더 좋은 교사 역할을 할 때도 있습니다. 네. 한 선생님이 3학년 반을 맡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주 장난꾸러기 남자아이가 있더래요. 네. 그래가지고 애가 엉뚱하고 장난도 잘 치니까 선생님이 처음에 그 아이를 맡고 너무 힘들었대요. 통제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데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을 보던 그 반 여자애들이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선생님, 땡땡이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땡땡이는 통제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 윽박 지르시면 안 돼요. 잘한다 그러면 더 잘하는 아이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걔네 그 또래 여자애들은 유치부부터 그 남자애를 봐온 거죠. 네. 그러니까 걔가 어떻게 해야 말을 잘 듣는지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는지를 더 대처를 잘했던 거예요. 그래서 네. 그 여자아이들이
두 여자아이들이 와가지고 선생님을 가르쳐 주셨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정말 친구가 다음 세대가 교사의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2, 3학년밖에 안 된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좋은 팁, 또 좋은 가르침을 준 경우인데 참 재밌으면서도 의미가 있네요. 아이들이 어쩔 때는 교사보다 더 잘 알고 잘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겠죠. 선생님이 귀여운 꼬마들에게 많이 배우셨네요. 네. 그런데 그 장난꾸러기 남자아이가 실은 저희 집에 같이 사는 둘째 아이예요. 네. 그 버거웠던 아이가. 네, 버거웠던 장꾸라고 하죠. 장난꾸러기. 장난꾸러기로서는 뭐 거의 전교 1등이죠. 네. 제 아이인데 제가 참 난감한 상황이 키우면서도 많았어요. 물론 지금도 많고요. 근데 걔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 정말 기도도 하고 우리 그 3학년 때 선생님이 고민이 많으셨는지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하셨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위기를 넘기시고 무려 3년을 담임을 계속 하시면서 그 아이를 케어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많이 좋아졌는데 어떻게 하면 그 아이에게 신앙을 가지게 할 수 있을까? 신앙을 길러줄 수 있을까? 참 고민도 많이 되고 지금도 아이를 키우면서 그런 고민이 될 때마다 그 3학년 여자아이 둘을 생각해요. 네. 예, 저희 아이를 그렇게 잘 알았던 그 또래 여자아이들 생각하면서 만약 그 아이들이 나에게 어떻게 조언을 해줬을까? 어머니, 땡땡이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잘한다 하면 더 잘하는 아이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지 않았을까? 네. 통제하려고 하기보다는 자유롭게 놔두면 훨씬 더 잘한답니다. 네. 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하며 저도 많은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네, 또 부모가 보는 시선하고 또 주변에서 또래가 보는 시선하고 다르고 또 공감하는 부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아이들에게서도 들을 조언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좀 깨닫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굉장히 반전이네요. 목사님 아드님이. 네, 그렇게도. 이거 알려주면 큰일 나는데. 방송을 못 듣게 해야 되나요? 자, 다음 세대가 이렇게 서로 교사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면 다음 세대에게 뭔가 좀 주도적인 일을 맡겨야 하는 거 아닐까요? 네, 그래서 저는 신앙 교육은요, 일방적인 교육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걸 또 뭐 어떻게 얘기하면 전승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텐데요. 기독교 교육학자 존 웨스터 호프 3세가 한 말이에요. 신앙은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 안에서 전수되는 것이다. 네. 근데 여전히 우리는 난 선생이고 넌 학생이야 라고 선을 긋고 학생은 수동적으로 교육받는 존재로 만들고 있진 않았나 좀 반성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죠. 어른과 아이라는 역할의 차이를 정해놓고 이걸 고수하려는 성향이 우리에게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가르치려 하고 따라오라고 강요하는 모습. 이때 잘 따라오는 아이들한테는 칭찬을 많이 해주고 그렇지 못하는 아이들에게는 오히려 조금 문제의식을 갖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아이들에게 배운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런 우리의 고정관념도 깨트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들에게 서로를 가르치고 또 이끄는 역할을 맡긴다는 생각은 아마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특히나 교회학교에 교사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교사는 항상 모자랍니다. 이상하죠? 네. 그런데 저희 어렸을 적에는 중고등학생도 교사를 했잖아요. 아, 저도 했었어요. 네. 예. 초등학교 애들이요. 유치부 예배 시간에 애들 관리하고 다 데리고 다니고 뭐 그때는 형제가 많아서 더 그랬죠.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실은 리더십이 길러지고 책임감, 의무감, 뭐 다양한 이런 굉장히 좋은 덕목들이 많이 길러졌거든요. 제가 한 7년 전에 미국 교회를 탐방했을 때 보니까요. 어느 한인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과 학교를 하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성경학교를 하면 고학년 애들이 교사로 참여를 하고 와. 네, 고학년 애들이 하면 청소년 애들이 교사로 참여를 하고 네. 이런 식으로 참여를 하니까 인원도 풍성해지고 분위기도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보다 네네. 형이 얘기하는 게 더 말빨이 그렇죠. 네. 언니가 얘기하는 게 더 화기애애할 수 그렇죠. 있고 네. 네. 이해도 잘 되고 더 말도 잘 듣고 더 풍성하고 그래서 성경학교가 굉장히 활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봤어요. 자기보다 어린 애들을 돌보면서 또 책임감도 갖고
돌보는 게 또 익숙해지면 나름대로 굉장히 좋은 장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교사를 꼭 어른이 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조금 깰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 둘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학생이긴 한데 유아부 봉사를 같이 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한테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우리 꼬마들도 아무래도 어른들보다는 약간 언니 같은 그쵸. 이모 같은 네. 그런 선생님한테 더 잘 다가가는 경향도 있고 네. 그렇게 기회를 주는 것도 참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부족한 교사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아이들도 자발적으로 봉사를 할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워낙 바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바쁜 아이들에게 좀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 또 부모님들이 반대하시진 않을까. 네. 네, 그런 걱정도 좀 있네요. 그런데요. 애들에게 물론 지나치게 부담을 줘서는 안 되지만 아이들이 그런 봉사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굉장히 길러지는 덕목들이 많아요. 도덕성도 길러지고 책임감, 의무감, 리더십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회성이 발달되는 것이고 그게 공부가 그냥 암기하는 것만 공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모든 게 다 공부가 되어서 시너지를 낸다는 거를 안다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죠. 네. 꼭 그래서 자연스럽게 학년을 통합해서 활동하는 게 다음 세대 전체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성민교회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전 트립을 청소년, 청년이 같이 갔는데요. 네. 참 좋았어요. 아, 따로 가지 않고. 네, 청년들은 본인도 어리지만 청소년들 되게 어리게 보더라고요. 가짜게 보고 네, 어린 청소년들을 돌보면서 훨씬 더 성장하게 되고 청소년들은 성인이잖아요. 청년들은. 그렇죠. 성인을 보며 선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청년들이. 나도 저런 청년이 되고 싶어. 빨리 청년이 돼서 봉사하고 싶어. 이런 선망의 마음을 가지고 더 열심히 참여하고. 그래서 훨씬 좋았고요. 또 여름 성경학교 때도 윗부서 학생이 아랫부서 학생의 교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더니 자원봉사를 많이 했어요. 애들이. 네.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성인 교사보다 자기보다 좀 더 나이가 많은 어린 교사들에게 친근감을 느끼고 굉장히 따라하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중학교 언니한테 되게 잘 붙고 그렇죠. 하잖아요. 저희 집에 있는 그 장난꾸러기 아이도 잘 자라서 고등학생이 되어 유치부 성경학교 교사로 참여를 했어요. 네네.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게요. 등치 큰 형아가 와가지고 놀아주니까 막 어깨에 매달리고 등에 매달리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함께 엉켜 찍힌 사진을 보니까 참 뿌듯하더라고요. 그렇죠. 또 젊으니까 아이들 막 시커시커 안아줄 수도 있고 같이 네. 놀 수도 있고 에너지가 있으니까 활동적인 시간들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음 세대가 서로 영향을 주는 모습 또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사실 어떤 프로그램보다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게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희 교회에는 놀이터가 있잖아요. 놀이터에 보면 전 연령대가 다 있어요. 놀이터인데. 네. 아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청소년, 청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모여서 그야말로 그냥 놀아요. 놀아. 작년 말에는 고3 아이가 와가지고 놀았어요. 놀이터에서요? 네, 주일날 와서 유치부 아이들과 놀고 있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이게 자기에게는 힐링이라는 거예요. 네, 힘든 그 고3 시절에 힐링. 네. 그래가지고 각자 놀기도 하고 놀아주기도 하고 서로서로 잘 알아가고 어울리고 그래서 뭐 친하니까 엘리베이터에서도 만나도 식당에서 만나도 덩치 큰 청소년과 유치부 애가 자연스럽게 형아 안녕 뭐 이런 식으로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요즘 대부분 한 자녀 가정이 많잖아요. 네. 근데 교회에 오면 형도 생기고 동생도 생기니까 아이들이 참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교회학교 시스템이요. 학교 시스템으로 돌아갔어요. 그렇죠. 학년별로 또래 집단으로 반을 나누고 1년에 한 번씩 반과 담임교사를 바꾸고 네. 근데 이제는 좀 달라져야 할 것 같아요. 물론 또래 집단이 강할 때이기 때문에 반은 그렇다고 쳐도 다양한 프로그램 속에서 서로 다양한 모듬으로 묶이면서 세대 간에 알아가고 친해져서 그야말로 다음 세대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좀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래야 또 한 공동체, 한 가족이니까요. 그리고 성민교회 놀이터처럼 함께 모여 시간을 보내는 공간,
격렬히 아무것도 안 해도 같은 공간 안에서 호흡하고 있기만 해도 행복한 시간. 네.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그러면 그게 오히려 좋은 가르침의 장소가 되지 않을까. 네. 수업으로 가르치는 것보다 이게 더 큰 교육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함께하는 시간과 공간이 주어질 때 다음 세대는 서로가 서로에게 교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여러 나이대의 아이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의 힘이 생겨날 것 같다. 네,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승연 목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